안녕하십니까. 걷는 명품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좀 재개발 관련된 사건과 좀 얘기를 좀 할 건데요. 자, 재개발 조합들이 일단 시공사 선정할 때 여러 이제 시공사들이 와요. 그러면은 뭐 그 건설사마다 어떻게 해주겠다, 잘해주겠다, 최고의 평면으로 해주겠다, 뭐 좋은 재료 쓰겠다,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, 근데 나중에 공사를 증거를 가서 봤더니 안 좋은 자재를 썼거나 평면이 다르거나 모양이 뭐 이렇게 이제 되면 그러면은 이제 당황스럽죠. 자, 그런 경우에 이 생긴 이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청구를 할 것이냐,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. 통상의 그 분양계약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이 착공 도면을 기준으로 이거와 실제가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데, 이번에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판결은 조금 다르게 본 판결이 나왔어요. 자, 재개발조합 입장에서는 처음에 시공사가 입찰 제안을 해요. 그러면은 걔네들이 먼저 뭘 내냐면은 사업 참여 제안서라는 걸 내고요. 그 다음에 그 설계 도면을 내요. 착공 도면. 그래서 자기네들이 새로 이제 아파트를 지면 어떤 식으로 해주겠다, 그럼 멋지게 그려오죠. 그러면은 이걸 보고 조합원 총회에서 어떤 시공사를 할지를 조합원들이 결정을 해요.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공사도구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계약을 해서 실제 졌는데 달라요. 이 착공도면하고 처음에 사업 제안서하고 달라요. 근데 여기 그 건설사들은 야, 착공도면 기준으로 해야지 하자를 판단할 때, 이러면서 그 대법원 판례를 얘기하면서, 근데 이 처음에 그 사람들이 제안한 걸 보고서 시공사 선정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아니라 나중에 만들어진 준공도면 가지고서 하자를 판단하게 되면 속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이 하자의 기준을 뭘로 봤냐면 준공도면이 아니라 처음에 너네들이 시공사 선정할 때 들어온 착공도면으로 하겠다라고 법원이 딱 이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자를 했더니 그 몇 억이 나왔냐면 이제 38억이 나왔는데, 그 중에서 요 이제 공사 부분인 이제 여기서는 이제 33평형 이하, 그러니까 국민주택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그 하자를 인정을 해서 그 넘어가는 부분이 한 30% 됐나 봐요.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28억에 대한 그 하자를 인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. 이 사건이 이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, 처음에 시공사들이 어떻게 아파트를 짓겠다고 제안을 했으면 그거대로 져야 되는데, 그거대로 짓지 않고 나중에 사후에 준공도면 가지고 해서 자기네들이 하자가 없거나 적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. 처음부터 네가 말한 대로 져야 된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자의 기준을 착공도면으로 했다라는 점, 요게 요 판례가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시공사가 처음에 들어왔던 대로 짓지 않으면 그걸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겠다라고 법원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. 이상 판결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